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 네, 결과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글자이고요. 중국에서 쓰지 않고 일본에서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네, 바로 보시죠.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이런 한자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자는 억지로 훈과 음을 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립자입니다. 12획인데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 글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술의 차자와 설립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과연 어디에 쓸까요? 이 글자는 바로 홍콩식 한자입니다. 광동식 한자라고 해도 되고요. 특히 홍콩식 한자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립이 됐느냐? 승강기는 영어의 발음을 따온 것입니다. 승강기의 영어면 당연히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식 영어로 발음을 굳이 굴리자면 elevator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국식 영어는 혹시 승강기가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훨씬 간단합니다. L-I-F-T, lift입니다. 그럼 lift하고 입자하고 비슷한가요? 립자랑은 비슷하네요. 마침 영국식 영어 발음인 lift의 발음을 가져온 광동식 발음의 유사성에서 이 글자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의 발음은 lip 이렇게 됩니다. 홍콩 광동어의 성조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일성이면 거의 lip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lip 이렇게 좀 더 높이. 그래서 lip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차가 있고 설립자가 있네요. 사람이 서서 가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차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한자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이것을 책이나 이런 문서에서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구어에서, 거의 순수 구어에서만 사용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걸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뜻하는 사다리 제자죠. 전제가 있는데 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좁은 립, 엘리베이터 문 해서 이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빙구얼바오에서 가져왔습니다. 사과일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는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쓸 때는 또 이렇게 사다리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전,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 해서 제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TNT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건 립이라고 읽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왜냐하면 훨씬 더 발음이 편하죠? lift의 한 발음, 이름절 단어인 lip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이 글자하고 전제라는 표시를 같이 쓰더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좁긴 좁네요. 그 썸네일을 보니까. 자, 여기서는 오히려 승강기라고 해놨습니다. 승강기. 그래놓고 또 립이라고 하면 읽을 겁니다. 그렇죠? 승강기라는 표현이 있죠. 상당히 또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제, TNT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발음할 때는 립이라고 읽습니다. 이 글자가 꽤나 자주 쓰이고 있다는 어떤 방증이겠죠. 이 엘리베이터 버튼은 참고로 누르면, 제가 알기로는 누르면 그 층으로 가고요. 되게 옛날 방식인가 봐요. 70년대. 이거를 뽑으면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엘리베이터이고 홍콩에는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 높고 이런 엘리베이터들이 많은데 옛날 엘리베이터 중에는 상당히 이제 문이 달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좁은 것도 있고 버튼이 이렇게 된 것도 있다라는 어떤 방송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글자는 사실은 제가 금일 한자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발음의 유사성 그리고 뜻의 뭐라 그럴까요? 육서 중에 회의에 해당하는 글자 중에 펌프 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획인데 이것도 하나만 써볼까요? 복습할 겸 지난 컨텐츠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석자 아래에 물 숫자이죠. 돌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 기계를 펌프라고 얘기하죠. 네. 중국어 표준 발음은 뻥인데 혹시 이게 만약에 광동어에서 온 또 글씨라고 하면 펌프의 발음인 빰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펌프에 비슷한가요? 빰, 뻥. 둘 다 비슷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광동어로는 홍콩에서는 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물수의 돌석. 우리도 펌프를 일부 이 계층의 사람들이 이거를 펌프를 굳이 이제 뽐뿌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 단어인데, 그렇죠. 일본어 쪽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발음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펌프 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만든 글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발음과 이 의미까지 둘 다 고려해서 만든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가시면 간판 중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 가시면 펌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펌프 수리, 펌프 가게 뭐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중국이나 중화권 여행을 하실 분이 계시면 눈여겨보셨다가 승강기 립자와 함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음과 뜻을 모두 이 갖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화 그 중국의 그 북경 표준어로 들으면 마이당라오라고 해서 맥당 로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당라오 하고 맥도날드 하고 크게 발음상 유사한 것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서 왔습니다. 역시 펌프 아니면 승강기처럼 그래서 마이당라오를 캔토니스 그러니까 그 광동어로 읽으면 홍콩말로 읽으면 저 막덩라오 막덩라오 이렇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아주 비슷하진 않죠. 맥도날드하고 차라리 우리말의 맥도날드가 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덩라오 이렇게 하면 맥도날드가 되고 중국에서는 마이당라오라고 얘기한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보리맥 그 다음에 당할당 그 다음에 힘쓸 로자 이 글자의 간체자하고 그 다음에 번체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글자가 다 다르죠.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맥도날드에서 마이당라오 혹은 막덩라오 해서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빠질 수 없죠. KFC 중에 켄터키만 음역한 그렇죠.肯德基가 있습니다. 肯德基 이건 북경 표준어 영어로는 mandarin이라고 얘기하죠. 肯德基이고요. 특이하게도 켄터키만 이렇게 앞에 음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덕이 있는 기본이다. 어떤 뜻도 잡았죠. 이거는 항딱게이 이렇게 해서 항딱게이라고 해서 광동어로는 발음하는데 항딱게이가 좀 더 켄터키랑은 좀 닮은 것 같아요. 특히 입성이 있어서 그렇죠. 딱 이런 거 크 이렇게 크 발음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이제 평상거 입 중에 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들 입자를 써요. 이런 발음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광동어에도 일부 남아있다. 이 부분 좀 재밌습니다. 광동어는 잘 모르지만 입성이 이렇게 남아있다. 딱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런 빛색자도 중국어로는 스라고 발음하는데 홍콩 말로는 색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린 색이죠. 네. 우리 발음과 유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홍콩 말 중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예, 긍덕기가 있죠. 차라리 긍덕기가 켄터키랑 또 비슷한 것 같네요. 제 느낌에는. 네. 그래서 KFC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 우리가 보통 홍콩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향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본토 발음으로는 맨저린 같은 경우는 시앙강이라고 합니다. 홍콩과 시앙강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 어디선가 분명히 어떤 중국 그 현지인의 말을 듣고 저 홍콩이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이 홍콩에 대한 광동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광동어를 잘 모르지만 네. 행강 이렇게 행강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행강. 그러면 향항. 예, 행강이니까 이걸 듣고 서양 사람들이 홍콩이라고 발음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카오도 사실은 재미있는 네, 그 발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완 샹강에서 네, 굿모닝 홍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완 같은 경우는 예, 남쪽에서 보통 얘기하는 아침 인사예요. 조안. 네. 네, 그다음에 만안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것은 저녁 인사가 되겠죠. 특히 자기 전에 하는 인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네. 홍콩 발음으로는 홍콩을 행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네. 최대한 제가 따라서 읽은 거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한자 118번째 시간에는 조금 한번 쉬어가는 네, 의미에서 네, 승강기 립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펌프 펌, 뭐 빙자라고도 하지만 pom프 펌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그렇죠? 긍덕기, 예, 켄터키하고, 그다음에 예, 맥당로, 예, 맥도날드, 예, 그다음에 홍콩, 향항 이런 글자까지 광동어 관련된 네, 그런 글자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그렇게 네,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금일한자 118번째는 홍콩에서만 사용한다는 네, 승강기를 나타내는 글자 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조를 넣으면 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조를 안 넣으면 그냥 우리말로 립이죠. 립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